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4월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에게 이제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4월이니만큼 또 봄을 맞이해서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따뜻한 증시 우리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우수한 경영자가 있다면은 고평가된 주식의 회사의 주식도 계속 끌어올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그 회사 경영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회사 경영자, 경영자 바로 CEO죠. CEO.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저평가, 고평가를 측정을 하는데 약간 고평가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좋다 그러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상 미래 가치가 그렇게까지 뭐 미래 산업이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LG생활건강을 오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LG생활건강 여러분들 아시죠? LG생활건강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바로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들, 소매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바로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 있죠?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뭔가 기술적으로 컴퓨터, 빅데이터, 막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 이런, 로켓, 뭐 이런 뭔가 기술적인 과학적인 것들인데, 사실 화장품이나 뭐 생활용품들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화장품도 과학이다. 침대도 과학이다. 뭐 이런 것처럼, 가구도 과학이다. 이런 것처럼, 바로 화장품도 과학 요소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바로 그런 4차 산업혁명,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혁명적이지 않고, 이런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우수한 경영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런 점들 LG생활건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차트인데요. LG생활건강 차트 보시면은 뭐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상 봤을 때는 여기서 많이 조정을 받았죠. 최근 사이드 때문에 중국이 이제 제재를 가해서 이 화장품 주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1년부터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고 주봉상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와 이거 확실히 상승 추세 맞죠? 확실히 이게 2001년도부터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상승 추세다. 이게 약간 조정받아도 이 고점에서 조정받아도 이 부분을 조정받아도 긴 추세에서 봤을 때는 바로 상승 추세로 쭉 나아가고 있다. 쭉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 봐도 마찬가지죠. 월봉상, 주봉상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 추세에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 경영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고평가된 종목이었어요. 고평가된 종목. 이게 예전에 이제 2012년도에 뭐였으면은 2012년도 언제였으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기 2012년도. 이때. 자, 이때가 2012년도인데 와,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 많이 올랐어요. 2012년도. 한번 이때 기준으로 잠깐 돌아볼게요. 2012년. 보세요. 이거죠. 지금 여기가 차트를 당겨놨는데 이 2012년이 바로 굉장히 많이 오른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얼마였으면은 50만 원대, 40만 원에서 50만 원대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2년 초에는 40만 원대도 있었고 2012년 말로 가면서 50만 원대가 됐죠. 자, 근데 이때 이미 고평가된 종목이었어요. 고평가된 종목.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때 뭐 주식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리포터를 작성을 했는데 뭐라 그랬으면은 이 당시에 LG생활건강이
PER이 40이 넘었습니다. PER이 40이 넘고 PBR이 10이 넘어갔습니다. 와, PBR이 10이 넘어갔어요. 자산 대비. 이거 굉장히 고평가된 거죠. PBR이 10이 넘어가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위험한데,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높은 ROE를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고평가돼 있다. 주가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성장주에다가 뭐 고성장주, 고평가주다. 리스크가 크다. 성장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선뜻 여기서 매수할 강 큰 투자자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40만 원, 50만 원 찍고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가를 볼게요. 2012년 이랬는데 한번 쭉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 보면 아까 50만 원대였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차트가 계속 올라와서 무려 119만 원을 찍어버립니다. 와, 아까 전에 2012년대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쭉 따라 올라가서 119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박이라는 겁니다. 대박. 그 뭐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에서 40만 원 친다면은 뭐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PBR이 10이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성장성이 없었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PBR이 10인데 주가만 올랐으면은 자산이 그대로면은 PBR이 30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런 대기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우수한 경영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단순히 가치평가, 뭐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 뭐 부채 비율이 얼마고 또 매출이 얼마고 이런 것들만 측정해서 또 PBR, PER만 측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경영자를 보실 필요가 있다. 경영자의 가치관, 투자 마인드, 주주를 대하는 행동, 그리고 뭐 과거에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전과범, 물론 뭐 전과범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뭔가 전과를 있는 경영자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뭐 도둑질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살인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횡령이라던가 그런 거 있죠. 기업의 횡령이라던가 아니면 주가 조작. 예전에 뭐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경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식회계. 회사 재무제표를 막 이렇게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자나면 석자나는 것처럼 거짓말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허위 공시, 뭐 횡령, 돈을 약간 빼돌린다거나 이런 경영자들은 항상 이런 위험에, 이런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올바른 마인드로 시작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죠. 싱숭생숭하고 내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가면은 뭔가 약간 돈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뭐 그런 경우가 몇몇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 기업에서 내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 기업의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내 거다. 내가 돈을 횡령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유혹에 참아내지 못하고 전과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뇌물죄도 있죠. 다른 거래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처럼 최순실 일가한테 뇌물을 뭐 400억 원 이상 뇌물을 줬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영자가 중요하다.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차석용 씨라는 분이 이제 LG생활건강을 이끌었다. 이 차석용 CEO가. 그래서 마법 같은 인수합병 능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M&A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M&A. 그쵸? 여러분들이 M&A, 인수합병 좀 판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차석용 이 LG생활건강 부회장이 2005년 초에 LG생활건강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장수 CEO입니다. 와, 현재 2017년까지 12년 동안 수장으로서 맡아왔다.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CEO가 자주 바뀌는 회사가 있거든요. CEO가 자주 바뀌는 회사. CEO는 뭐 이사회라던가 아니면 주주총회 이런 데서 이 아주 대주주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뭔가 선정을 하죠.
회사에 이끌어갈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회사의 CEO가 뭔가 부정한 사건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회사 경영을 잘 못한다 싶으면 잘립니다. CEO도 잘려요. 그래서 근데 지금 12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LG그룹 내에서도 이 차 부회장만큼 오래 근무한 CEO는 오너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LG그룹의 그 오너가 있죠, 오너. 그러니까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많은데, 사실상 이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이 LG생활건강의 지분이 없습니다. 와, 없어요. 실제로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오너가 아니다. 오너라면은 지분이 가장 많고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 뛰어남을 인정받은 거고, 아무튼 LG생활건강은 치약과 비누, 세제 이런 것들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데 실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아무튼 예전에 실적 좋지 못했는데 2005년 부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 차트 보세요. 차트 언제가 2005년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와, 2005년도 때 뭐 10만 원도 안 됐어요. 10만 원도 안 됐을 이 시점부터 부임하기 시작해서 110만 원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을 급성장시켰다라는 부분이 대단한 거고, 아무튼 이때 처음 부임했을 때는 2004년도까지는 수익성이 좋지 못했는데 환골 탈퇴를 하게 됩니다. 차석용 부회장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기존의 생활용품, 비누라던가 치약 이런 것들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화장품과 음료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과 음료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과 음료수를 차석용 부회장이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차례 M&A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카콜라는 바로 LG생활건강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LG생활건강.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예전에 한국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별로 수익성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LG생활건강이 인수를 하고 나서 한국 코카콜라를 바로 급성장시켰다라는 부분.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코카콜라는 잘 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2007년 이전까지는 좀 약간 코카콜라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수익성을 극대화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또 코카콜라를 시작으로 LG생활건강이 다이아몬드 샘물, 뭐 물 같은 거 있죠, 생수, 그리고 더 페이스샵. 지금 더 페이스샵은 화장품인데 화장품 업계에서 더 페이스샵은 2위입니다. 2위. 바로 1위는 어딜까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LG생활건강의 더 페이스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위는 바로 그 미샤가 있죠. 에이블 CNC 미샤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2위를 차지하는 데 이런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 밖에도 또 혜태 음료도 회사를 사들였고요. 그래서 M&A 건수가 총 1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크게 실패한 것이 없었다라는 부분. 경영자가 인수를 한 다음에도 원래 인수하고 나서 인수한 회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경영자가 운영을 잘하면은 이처럼 인수를 해도 실패를 안 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자회사들, 뭐 한국 코카콜라, 뭐 더 페이스샵 등등이 이제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바로 회사가 급성장을 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붙었다라는 것이 바로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팔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2016년 뭐 이렇게 할 때 좀 차석용 부회장이 주식을 팔긴 팔았는데, 팔아서 이제 떠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중간에 뭐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뒤로 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경영자가 책임지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뭐 사드 관련해서 요즘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뭐 경영자가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고요. 화장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누, 치약, 뭐 음료수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LG생활건강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런 훌륭한 우수한 경영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수한 경영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IR이라던가 IR 주주총회,
이런 것들을 자주 참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IR 같은 데 가면은 직접적으로 직원을 만나고 주식 담당 직원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 회사의 가치관, 마인드,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R 이런 것들 또 주주총회 아니면은 회사의 내부자와 직접 만나서 회사의 이런 경영 가치관을 좀 알고 나가자라는 점, 경영자가 어떤지 그런 점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